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아유 사랑하는 쓸공님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제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 애플 아이디 사랑합니다 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사랑합니다인데 왠지 저희한테 말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그쵸. 저희도 사랑합니다라고. 아유, 사랑합니다님,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분이 또 댓글도 되게 좋은 글을 써주셨거든요. 뭐죠?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 만들어주세요. 힘이 되네요. 아우, 이 사랑합니다 이 말에 또 녹아내렸네. 그러게요. 네. 자, 열정 씨, 혹시 애플 팟캐스트가 이제 웹, WEB 웹이요? 여기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소식 들으셨나요? 그렇다고 저도 전에 들었는데 진짠가요? 네. 진짠데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 Is that true? Yes. 갑자기 그거 생각나. 자, 이제까지 그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플 팟캐스트가 그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쉽게 들으셨는데 윈도우 사용자분들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다른 앱을 다운을 받으신다든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이 방송하면서 애플 폰으로 바꿨거든요. 아, 그랬군요. 아니, 그래서 이게 웹사이트에서 이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더 좋네요. 이제 더 많은 쓸공님들이 쉽게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네요. 참 좋은 소식인데 웹사이트 주소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 웹사이트 주소창에 www.podcast.apple.com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KR을 치시면 돼요. 아, 코리아.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 복수형이에요. S부터요. podcast.apple.com/kr. 여기 들어가시면 애플 팟캐스트 앱과 동일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쓸공 언니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기술이 발전해서 세상이 편해지고 있네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열정 씨의 책 속에도 기술에 관한 이야기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문물 기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술과 관련한 책 리뷰를 방송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이 제발 기술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되냐고. 제발. 아니, 얼마나 싫으셨으면 제발.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왜 자꾸 기술 이야기를 하냐며 무시하는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뭐 전문가가 아닌 거는 팩트긴 한데 그쵸. 약간 팩폭이네. 그쵸.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평가들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비평이 또 제일 맘 아파. 그러게요. 그쵸? 근데 또 이해를 좀 해보자면 사실 제가 이 기술과 관련한 대본을 쓰면 신랑한테 읽어봐 달라고 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First reviewer. 그리고 요 틀린 부분이 없냐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남편을 좀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피곤하다는 말씀이시구나. 챗 GPT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남편 말대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외부의 이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기술 관련 책을 읽고 우리 쓸공님들에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근본 없는 사명감이긴 한데. 멋지세요.
그래서 우리 쓸공님들이 이러한 저의 사명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제 기술 이야기가 사실 조금 어설플 수도 있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AI와의 협력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디지털 마인드셋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보안과 관련한 신기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내용도 AI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라는 책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컴퓨터라는 이제 신문물을, 그때는 신문물이었죠.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집에 이제 지켜야 할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금, 현금, 네. 아니면 땅 문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드라마 보면 집 나간 자식이나 형제가 꼭 네네. 사람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네네. 땅 문서 훔쳐가는 장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꼭 있었어, 옛날 드라마. 이게 또 역설적인 게 네. 귀한 거라고 왜 집문서랑 다른 금부치 같은 것도 한데 모아서 이렇게 꽁꽁 그치. 모아두잖아요. 항상 그 옷장 제일 깊숙한 그 옷 밑에 이렇게 두는 게 항상 있었는데. 맞아. 그래서 귀중하게 모셔둔다고 해서 오히려 더 쉽게 발견되는. 한꺼번에 싹 가져갈 수 싹 있죠.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자산이 전부였을 당시에는 우리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보안 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했을까요? 담벼락을 높게 쌓는다든지 특히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담벼락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맞아, 철 맞아. 못 들어오게. 네, 이렇게 이렇게 찔려가지고. 되게 무서웠어 그거 보면. 맞아. 그 부잣집일수록 더 뾰족했어요. 그 부분이. 되게 뭔가 위압감.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걸 설치하기도 했고, 네. 자물쇠나 금고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물리적인 잠금 장치들이 필요했죠. 네. 책에서도 과거에 성에 살던 왕이나 지주들은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높게 하고 굳센 성문을 달고 네. 해자를 깊이 파고 그리고 힘세고 멋진 경비원들을 배치하는 등의 보안 시설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 경비원들 정도면 어마어마한 자산가네. 그렇죠. 왕 아니면 지주.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산이 더 늘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겪은 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네.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늘 하던 건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찾다 보니까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 계정 비밀번호가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네.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머머.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어떤 카페에다가 특정 주식을 홍보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이 글이 거기다가 약간 사기성 글이어가지고 어머, 웬일이야. 제 아이디 자체가 경고를 먹고 또 활동이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머.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부랴부랴 비번을 다시 변경을 하고 제 아이디로 또 다른 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다 확인을 했죠. 네. 정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이 대본을 준비하는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어머. 진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머. 뭐 긍정적으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럭키비키? 그치 장원영이야. 네,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 원형적 사고를 해보면 네. 대본을 이제 소재로 쓰라고 이게 하늘이 도왔나. 좀 대가가 크긴 했지만. 너무 놀랐지만 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다행히 카페에 올라간 그 홍보글 말고는 네. 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요즘은 하나의 아이디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심지어 그 아이디로 카드 결제까지 다 되는데, 그래서 처음 도용 사실을 알았을 때 더 시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유, 놀라셨겠어요. 네. 저희 이제 디지털 자산인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그런 사건이었고요. 네.
보안에 대한 이슈로 책에 나온 다른 예시를 또 하나 보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는데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죠. 네. 아람코에서 네. 엄청난 사이버 테러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 국가잖아요. 네. 이 아랍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 있죠. 네. 라마단 기간에. 그렇죠. 배고픈 기간. 그렇죠. 그때는 이제 많이 휴가를 가고 네. 일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 있는 그런 기간인데 샤문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람코의 시스템을 장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샤문 바이러스는 데이터를 삭제한 후에 감염된 컴퓨터가 재부팅되지 않도록 설계된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샤문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이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일단 샤문 공격 이후에 약 10일간 네. 회사의 업무가 전면 스탑이 되었다고 하고요. 오. 그 이후에도 시스템 없이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꽤 길었다고 하거든요. 이때 이 글로벌 회사가 컴퓨터가 아닌 타자기와 팩스로 업무를 보았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와, 타자기가 보관해놨던 게 있었나 보다. 거기 그죠? 뭐 세계 있는 타자기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네요. 자, 한마디로 2012년에서 1970년대로 회귀한 거네요. 그쵸. 맞아요. 2000년대에서 1900년대로. 그리고 이때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무적 손실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저와 아람코가 겪은 두 예시에서와 같이 네. 오늘날에는 금이나 계약 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자산 이외에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세상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네. 모두 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자, 들어주신 예시를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들을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디지털 자산은 그 성격부터가 아날로그 시대의 자산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세상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가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디지털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죠.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세상이기도 하고요. 네. 또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세상이죠. 결국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보안 장치로 생각했던 이런 성을 만드는 식의 방어 계획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컴퓨터를 금고 안에 넣어놓는다고 개인정보가 해킹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 안에 막 그쵸. 잠을 쌓고 성 안에 넣어둔다고 해서 네. 해킹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사실 뭐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맘먹고 덤비는 도둑이나 사기꾼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제 맘먹고 해킹을 시도하는 바이러스 공격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는 신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뭐 요새 나온 음. 컴퓨터 신기술이라면 블록체인? 그렇죠. 몇 개 안 그죠. 되니까. 네, 보안 몇개안 기술이면은 뭐 블록체인이겠죠. 예, AI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네. 블록체인은 데이터 무결성을 입증해주는 대단히 우수한 보안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자,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해주는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데이터 무결성이라 이 어려운 단어 무결성 그렇죠. 이 개념부터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데이터 무결성 이 단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책에서는 데이터 무결성의 개념을 다이아몬드 공급 사슬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가 9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12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뭐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는 세계 많은 여성들이 프로포즈 받을 때 너무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네. 꾸준히 수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데 이 시장 규모의 15%에 달하는 네. 그러니까 135억 달러 정도, 네. 하나로 한 18조 정도가 네. 다이아몬드 사기 행위로 받는 피해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나는 다이아몬드면 금처럼 무조건 다 진짜 다이아몬드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와, 15%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이아몬드를 세공을 맡기잖아요. 또 네, 다르게 네, 뭐 변경을 네, 한다거나. 네. 그래서 그거 맡길 때 굉장히 잘 알아보고 맡겨야 된대요. 그러네. 거기서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사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이아몬드는 채굴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오기까지 약 20개의 유통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되게 많은 단계를 거치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에 사라지거나 바꿔치기 되는 경우도 많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처럼 공급 사슬이 길고 복잡한 데다가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좀 부족하면 자산의 진위 여부나 품질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는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한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에버레저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데요. 이 에버레저는 다이아몬드 인증과 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 다이아몬드 고유의 식별 코드로 구성된 디지털 DNA 기록을 생성해서 관리하는 회사이고요. 네. 이 정보로 다이아몬드의 현재 소유자와 소재를 파악하고 유통 경로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서비스하는 내용이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인 거예요. 즉, 이 데이터가 무결하다는 것은 거래 내역과 같은 정보가 처음 생성된 대로 완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네. 또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변질되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득이 되거나 또 다른 특정인에게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보통 우리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과 연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정확히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뭐죠? 비트코인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하나의 이제 영역일 뿐이고요. 네. 블록체인이 훨씬 더 큰 기술 개념인데요. 블록체인은 그냥 데이터를 기록하는 원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대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원장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안전하고 번복이 불가능한 원장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거래 정보를 담은 원장을 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에 잘 보관을 네. 했었죠. 네. 저희 그 재무감사 같은 거 나가도 회계감사 가도 네. 현금 관리 시제장들은 네. 거래 내역 원장이 네. 금고에 잘 보관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이얼 금고 나 되게 많이 봤어. 다이얼 독수리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이제 확인하러 갈 때는 담당자 옆에 동반해서, 네, 동반해서 가서 열어주세요. 그분이 꼭 열어야 돼. 열 때 좀 마음이 비장해지잖아. 그쵸. 그죠. 이렇듯이 이제 이 원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들만 이제 열쇠를 공유하고 중요한 자산을 잘 지키는 관리자들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은 디지털 원장이잖아요. 네. 이 디지털 원장들은 네트워크에 올라가거든요. 즉 이제 접근 권한만 있다면 네. 누구든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표로 정리되는 그런 형태였다면 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블록, 즉 이제 조각들이 네. 다른 조각들과
사슬처럼 연결되는 형태로 설계된 원장이라서 이름이 블록체인이라고 지어진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들으면 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서 나온 예시를 하나 소개할게요. 네.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하는데요. 마법 세상에서 원장의 거래를 기록한다고 상상을 해보죠. 네. 그리고 이 마법 세상에서는 내가 원장에 기록한 내용이 마법을 통해서 네. 전 세계 1000개의 또 다른 원장에 동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개의 원장 모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원장을 관리하는 1000명의 마법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법 세계에서는 암호를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원장을 열람하고 거래도 추가로 기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1000개의 마법 원장에 또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마법 세상에 대한 상상이라고 했지만 네. 이게 바로 정확히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서 한 사람이 막 원장을 바꿀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원래 원장이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교 가능한 원장들이 다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블록체인에 기록한 거래 내용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내 통제 아래에 있는 원장 하나만 위조를 내가 열심히 한들 999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위변조가 소용이 없죠. 그러네요.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하나의 조직이 블록체인 원장 전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블록체인의 하나의 큰 특성인데요. 맞아요. 바로 이게 탈중앙화라는 거죠. 네. 신문에 보면 이 블록체인은 뭐 늘 탈중앙화된 맞아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용어도 어렵더라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좋아하지 않는 기술이다라는 그쵸. 말도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원장 한 개면 되지 100개 만들어서 이제 그 서버를 많이 사용하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은 좀 싫어할 것 싫어할 같긴 기술이죠. 해요. 네. 네. 그리고 거래 내용의 임의 삭제 또한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기존 거래를 내가 번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삭제가 아니라 기존 거래와는 반대되는 새로운 거래를 하고 이를 기록해서 이제 무효화시키는 거죠. 재밌네요. 그래서 이 특성이 또 어려운 말로는 거래 이력의 불가역성입니다. 이거 약간 회계원장 기록하는 원리랑 같네. 어. 역분계를 해야 사라지잖아요. 그치, 마음대로 맞아. 못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또 비슷하네. 그게 이제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지키는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 없어졌는지까지 기록이 되네. 맞아요. 네. 이 과거에 높은 성을 쌓았던 보안 방법이 사후적인 대비책이었다면요. 네. 이 디지털 보안, 특히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보안은 데이터의 생성부터 위 변조를 원천 봉쇄하는 사전적인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나요? 저자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일과 생활을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변화의 크기가 예전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처음 소개된 것이 뭐 1970년, 80년대 네. 이때잖아요. 네. 이때는 인터넷을 통한 이제 데이터 전송, 지금과 같은 이 큰 데이터들의 전송이 네. 과연 실생활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인터넷 활용을 위한 이제 적절한 기술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제 사실이 더해지면서 초창기에 인터넷의 진가를 알아본 투자자나 기업은 많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인터넷 중에서도 초창기에 이메일과 같은 이제 간단한 앱은 인터넷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이 1980년대 인터넷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제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이메일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여러 영역에서 혁명적인 시스템으로 역할을 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인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그 유인책, 그러니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으로 이 블록체인이 대중들의 인식 속에 들어왔지. 맞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이외에도 지금 활용되는 기술로는 저작권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계약 내용을 기록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책에 소개된 식품 추적 플랫폼인데요. 네. 푸드 트러스트라는 시스템도 뭐 원산지나 식품 가공 내역과 같은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주부 입장에서 꽤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옛날에 그 만두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식품이 어떻게 가공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의 예시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네. 최근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탄소 배출권을 트레이딩하는 거래소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오, 그렇구나. 하긴 본인들이 이 탄소 이만큼 절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혼자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혼자 나 이만큼 줄였어요. 막 이런 거를.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검증한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와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크레디트의 거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이제 데이터 조작과 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보안 효과를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의 거래 내역 또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 투명한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권 크레디트를 거래하는 탄소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뉴스 내용이었어요. 그렇군요. 이 말씀해주신 몇 개의 예시들만 봐도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되는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그리고 보안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신기술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해봤는데요. 네. 사실 아직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시작 단계인지라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당신은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고 미래를 변화시킬 이 기술에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책 설명대로 이 기술이 정말 인터넷과 같은 큰 혁신의 바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이 또 아주 유익한 시작이었다라고 어느 날에는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오늘도 이제 저의 이제 기술산을 넘어봤는데요. 다음에도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지겨워질 즈음에 또 다른 우리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저 하나의 시리즈로 만들까 봐요, 이거를. 기술 문외한 열정이의 기술 탐구. 오, 괜찮겠는데요? 맞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많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네.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온 지 사실 꽤 되긴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예. 아직은 제가 볼 때 이제 기득권과 이 음. 블록체인의 신세력이 약간의 그 기싸움을 기싸움 하고 중이야. 있는 예, 그런 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열정 씨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드려요. 예, 쓰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쓰공님들의 공감과 응원을 에너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다 같이 쓰공합시다. 쓰공합시다.